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베리스모 테라퓨틱스가 한국의 자회사인 베리스모 아시아를 설립했습니다. 이번에 설립된 베리스모 아시아는 이름에 아시아가 들어있죠. 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느냐? 임상시험을 합니다. 즉 베리스모 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신약 후보 물질은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바로 모 회사 베리스모와 라이선스 계약을 해서 가져옵니다. 베리스모는 NK세포의 수용체와 유사한 수용체를 T세포에 발현시키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NK세포의 장점을 T세포에게 장착시키는 기술이죠. 기존의 CAR-T 치료제로는 한계를 느끼니까 NK세포를 활용해보자는 겁니다. 수용체란 세포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발현되어 있죠.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를 연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용체는 세포 외부로부터 화학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하면 무언가 세포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질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하거나 세포가 분열하게 합니다. 즉 세포에게 어떤 명령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베리스모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NK세포의 수용체를 T세포에게 부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바로 NK세포의 특성을 T세포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NK세포에게 옵션을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말이죠. 따라서 베리스모의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NK세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NK세포는 자연살해세포라고 합니다. 항암치료에서 자연살해세포의 장점은 무엇일까? 자연살해세포는 바로 암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줄기세포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걸 없애려면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줄기를 뽑으면 거의 다 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암 줄기세포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강한 저항성을 가집니다. 질기게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완전간에 도달한 암 환자라고 해도 암 줄기세포에 의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임상학적으로 암이 완치된 뒤에도 안심할 수 없는 건 암 줄기세포 때문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암의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어서 수년 후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에얼리언이 알을 깐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항암제 공격에도 살아남아서 잠복 상태에 있다가 다시 활발히 증식하는 세포가 암 줄기세포입니다. 그런데 자연살해세포는 암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살해세포를 활용한 항암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NK세포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암 줄기세포까지 제거할 수 있는 항암치료제가 되겠죠. NK세포의 특징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치료법과 암 줄기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치료법은 무엇이 다를까? 왼쪽 자료화면에서 파란색은 암세포이고 노란색은 암 줄기세포입니다. 상단은 암 줄기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노란색 암 줄기세포가 사라졌죠? 그 결과 암은 궁극적으로 제거됩니다. 하단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노란색 암 줄기세포를 빼고 파란색 암세포는 모두 깔끔하게 제거했죠. 병리학적으로는 완전 관해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암 줄기세포가 하나 남아 있는 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행의 씨앗은 하나만 있어도 불꽃처럼 살아납니다. 암 줄기세포 하나로 인해서 다시 암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재발이라고 하죠. 따라서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어떤 치료법인지 자명합니다. 결국 암세포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인 암 줄기세포까지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치료된 것이죠. 우리가 완전간해와 완치를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간해와 완치는 다릅니다. 보통 완전간해 후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로 생각하죠. 5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암세포는 제거되었어도 암 줄기세포는 제거되지 않아서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살해세포는 어떻게 해서 비정상 상태의 세포들을 공격할까? NK세포는 표적세포가 비정상 상태에 있을 때 발현하는 리간드를 인식합니다. NK세포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이상한 녀석 없나 체크합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아닌 세포를 보면 가서 때려잡는 것이죠. NK세포는 마주치는 세포들마다 손합니다. 정상세포들은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비정상세포는 발을 내밀죠. 그러면 NK세포는 어라 이것 좀 봐라
퍽 하고 잡는 거죠. 자연살해 세포는 평소에 매우 흥분해서 누군가를 때려잡고 싶어하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건 정상세포에서 발현되는 MHC 클래스 1이죠. NK세포가 지나가는 세포를 때려잡고 싶어서 달려들면 정상세포는 워워 진정해 하면서 MHC 클래스 1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NK세포는 배를 만져주는 강아지 마냥 진정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세포는 이러한 MHC 클래스 1이 충분히 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 NK세포를 진정시켜야 하는데 진정시킬 도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비정상세포가 NK세포를 만나면 끔살당하는 겁니다. 저 멀리서 미친 개가 뛰어오면 진정시킬 수 있는 간식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하는데 그 간식이 없는 거죠. 여기서 간식은 MHC 클래스 1입니다. 간식을 줘서 진정시켜야 하는데 진정을 못 시키니 물려 죽는 겁니다. 비정상세포는 암이거나 감염된 세포죠. 그렇다면 왜 비정상세포는 MHC 클래스 1의 발현이 감소될까?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에서 테란인 짐 레이너가 전투 중 저그에게 감염되어서 인페스티드 테란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을 보니 초록색입니다. 살색이 아니죠. 이제 감염된 짐 레이너는 지프차를 타고 본부로 돌아가야 하는데 검문소를 지나야 합니다. 검사관이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손 좀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감염된 짐 레이너는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쭈뼛쭈뼛 할 겁니다. 손을 내밀 수가 없죠. 바로 들켜버리니까요. 이런 현상이 비정상세포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당당하게 손을 못 내밀죠. 왜? 손 내밀면 바로 들켜버리니까요. 그런데 눈치 빠른 NK세포는 어라 얘 손을 내미는데 딜레이가 있네. 왜 손을 못 내밀지? 퍽 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손을 못 내미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남들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이렇듯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만 봐도 눈치 빠르게 적군을 제압하는 NK세포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죠. 반드시 손을 봐야만 피하 식별이 가능하고 적군을 처단할 수 있는 T세포에 비해 눈치로 적을 제압하는 NK세포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스모는 NK세포를 활용한 카티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리스모의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1상 IND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시작된 기업이라 그런지 첫 시작도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에서 시작합니다. 적응증은 췌장암, 난소암 등이라고 합니다. 암 중에서도 특히 생존율이 떨어지는 췌장암에 대한 획기적인 효과를 입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베리스모 아시아가 설립되었습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암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암과 감염은 표적세포의 MHC 클래스 1의 발현을 감소시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